자, 보자 얘들아. 일단 29번은 참 정말. 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1, 2, 3 있는데 공을 5번 꺼냈잖아. 근데 6의 배수가 된다 이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6의 배수가 되는 걸 직접 따지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그러니까 2, 3의 개수를 갖고 분류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뭐 2, 3이 최소 하나 들어간다. 그리고 뭐 3, 3, 4 이렇게 따지면 답이 안 나오거든? 겹치는 게 생겨서. 그래서 이 문제는 들어봐. 왜냐면 6번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럼 6의 배수가 된다의 반대가 누구야? 6의 배수가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주머니 안에는 공이 몇 개 있어? 1, 2, 3, 3개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공을 몇 개? 한 개씩 몇 번? 5번 꺼내서 우리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는 2, 3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 경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쨌든 간에 2, 3, 그러니까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는 빼겠다 이거니까.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 누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세 가지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의 호수는 얼마? 243 이렇게 나올 거고. 괜찮아?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내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해줬어? 그럼 이게 6의 배수가 안 되려면 2, 3이 동시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 일단 2를 빼. 1, 3만 나오는 거지 계속. 그럼 1, 3만 계속 나오면 6의 배수가 나올 일이 없지. 맞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2개씩. 그럼 얼마야? 그래 2개씩 5번 빼니까 얘는 2의 5승이야. 맞네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누가 빠져? 3이 빠지는 거지. 그럼 1과 2로만 계속 세팅이 되면 6의 배수 역시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역시 2의 5승만큼 나와.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세 번째가 어떤 경우지? 1, 2, 3이 다 안 나온 거야. 근데 2, 3이 다 안 나온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 왜냐면 자 3이 빠졌어. 그럼 여기서 2의 5승이 되는 이유가 1, 2, 1, 2, 1, 2, 1, 2잖아. 그럼 그 안에는 1만 나오고 2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 2가 빠진 경우도 1, 3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1만 나오고 3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두 번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언더스탠? 쓰고 계산해서 답 하면은 답 나올 거야 아마. 오케이? 됐어? 왜냐면 32, 33이 32, 33이니까 얼마야? 63이야. 그럼 63이면은 7, 9, 63 아니야? 그럼 얘는 9가 지워지니까 27분의 7 나와. 맞니? 그럼 1 빼기 27분의 7이니까 27분의 20 나오겠죠? 둘 더하면 답은 얼마? 47 이렇게 나온다. 문제 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번은 족밥? 왜냐면 니랑 생각해봐. 30번은 왜 내가 지금 족밥이라고 했어? 이게 표현만 어려운 거지 문제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주머니 안에 얘들아 봐봐. 주머니가 있어. 1부터 6까지 수가 있거든? 이 중에 우리가 처음에 몇 개 빼고 몇 개 뽑아? 2개를 뽑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2개 나온 애를 A1, 2라고 그랬어. 그 다음 그 2개를 다시 집어넣어. 또 2개를 뽑아. 그래서 그 나온 놈을 B1, B2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지금 2개의 집합을 만들었잖아. 하나가 누구야? 일단 이렇게 쓸게. A1에서 A2 사이에 있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A고. 그럼 B는? 자, B1에서 봐봐. B2까지. 요걸 B라 그랬어. 근데 문제가 언급한 건 뭐냐면 야, 그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아 그럼 A 곱하기 B가 공집합이 아니려면 이 범위랑 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거 겹치는 부분이 어차피 이 A1, 2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얘가 뭐야? 1부터 5. 왜냐면 크게 정해졌으니까. 얘는 2부터 6이야. 맞아? 그럼 여기는 얘도 1부터 5, 얘도 2부터 6이야. 근데 이걸 겹치는 걸 따지려면 어때? 많이 힘들지. 케이스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싸리 그럴 바에는 이거보다 A교 B가 뭐야? 공집합이 되는 걸 따지는 게 훨씬 편하지. 왜냐면 A교 B가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만약에 이거야. A1, A2가 들어봐. 범위니까 만약에 이 범위에 이렇게 있으면 B1, B2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이해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B1, B2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면 자 요거 잘 봐. 일단 얘랑 겹치면 안 돼. 겹치는 순간 둘 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공통이 하나는 생겨. 그럼 B1, B2가 뭐야? 여기에 B1, 여기 B2 이런 케이스 아니면 맞냐? 아니면 막 얘네 막 꼭 A1, A2가 더 크다 이런 조건은 없으니까 B1, B2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야. 얘네 생각 어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공통이 없는 경우는 결국 이거네. 아 순서가 A1, 2, B1, 2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B1, 2, A1, 2 이렇게 오면 되는 거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전체는 뭐가 되겠어? 우리 1에서 뺄 거니까 뺀 것만 계산할게 내가.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 일단 2개 뺄 거니까 6개 중에 2개 빼고 또 6개 중에 2개를 빼고. 괜찮아? 됐어?
이때 이게 중요한 거야. 사건은 어떻게 돼? 결국 일단 몇 개가 필요한 거야? 4개가 필요한 거야. 겹치면 안 되지? 그럼 6개 중에 몇 개를 빼? 4개를 빼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4개가 1, 2, 3, 4가 나왔어. 언더스탠? 근데 이게 겹칠 게 없으려면 얘네가 A고 얘가 B가 되든가 아니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경우가 나오지? 둘은 다른 경우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끝. 그럼 이걸 우리가 1에서 빼면 되는데 계산이 너무 좋아. 왜냐면 64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워지지? 그럼 얘분의 얘가 되는 거지 그냥. 오케이? 그래서 계산은 집에서 엄마랑 한번 해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너희들이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돼. 근데 이런 문제들도 봐봐. 평가원에 나오면 운 좋으면 4점짜리로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확통은 확실히 미적보다는 맞힐 가능성도 높고 시간도 줄어. 그러니까 니네가 명심할 건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돼. 확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 맞히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일단 확통은 다 맞힌다. 근데 내가 다 맞히는 정도의 실력이 됐어? 그럼 그 다음 뭐야? 스피드 있게 풀어야 돼. 그래서 확통에서 시간을 줄여서 우리는 뭐야? 공통에서 시간을 투자한다. 너네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그거 하나야. 내 말 알겠어? 물론 뭐 하나 틀려도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실. 근데 확통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 다 맞힐 수 있는 단원이고 설사 하나 틀린다고 해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돼 얘들아. 무조건 확통에서 시간을 줄여서 어디로? 공통 쪽에 시간을 투자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내 말 알겠어? 잘 체크해 줘.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해서 확률이 뭐야? 정의까지 내면 끝냈어.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지 얘들아?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사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조건부 확률은 일단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조건부 확률. 대답해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그럼 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일단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 그 말은 조건부 확률 문제는 매 수능마다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일단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부 확률 자체로 나오는 문제는 문제가 뭐 아직까지 나온 문제들을 봤을 때는 내 생각은 그래. 요즘은 최근에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쉬운 편이야. 너네가 이 조건부 확률을 잘만 공부하잖아. 그럼 확률의 정의 쪽 문제보다 어때? 더 쉽게 풀려.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 최근에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 그랬잖아. 왜 어려워졌을까? 확률의 정의 쪽, 그러니까 경우의 수 쪽을 자꾸 좀 강조를 해서 느낌이 정의가 어려운 느낌과 비슷해. 하지만 조건부 확률 자체는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일단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확률이란 건 얘들아 사실 초반에 배운 내용은 뭐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게 맞지. 뭐 전체분의 사건으로 끝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여사건을 쓴다가 끝이었으니까. 맞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확률의 개념이라는 놈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를 잘 이해해야 뒤쪽 개념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조건부 확률은 일단 이렇게 보면 돼. 말 그대로 어떤 거야? 뭘 따지고 싶은 거야? 확률은 확률인데 자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확률은 언제나 전체와 사건으로 이야기했어. 근데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붙어? 조건이 붙는 거야. 그럼 조건이 붙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경아가 아침 먹고 다니나? 안 먹어? 먹는다고 하면 안 되냐? 사회성이 좀 떨어져. 자, 아침 먹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건우가 아침을 먹어.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이거야. 그럼 건우가 짜장면 먹을 확률은? 아침으로? 그럼 전체는 뭐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분의 짜장면이잖아. 맞아? 근데 문제가 건우가 아침에 짜장면 먹을 확률이 아니라 만약에 건우가 아침에 중식을 먹을 때 그때 짜장면을 먹을 확률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중식이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돼? 확 줄어들지.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조건부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전제로 그러니까 중식이라는 게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확률의 계산 방식이 어때? 좀 달라져. 엄밀히 얘기하면 편해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이야기하는 조건부 확률은 맨 처음에 우리가 보통 확률을 표현할 때 P의 A 이렇게 쓰잖아. 그럼 P의 A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 A가 일어나는 확률. 근데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들어봐. 요거 때문에 이제 너네가 좀 싫어하는데 뭐 요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A, 바, B 이런 표현을 써요. understand? 그러니까 기호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A, 바, B 이런 게 나오면 머릿속에 뭐 떠올라? 조건부 확률 떠오르면 되고 이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을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들어봐. 표본 공간이 S라고 칠게. 괜찮아? 근데 이 안에 A라는 사건이 있고 이 안에 B라는 사건이 있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 문제에서 야 A가 일어날 확률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하지? 전체는 얘가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S분의 A 이렇게 구하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문제가 B가 일어나던 전제 내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있나? 없지. 왜냐면 중식 안에서 이야기할 거거든? 그럼 얘가 전체가 되고 이 안에서 A가 일어나는 건 뭐야? 여기지? 이게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이야기한 조건 방률은 첫 번째로 너네가 저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A밥이 그러면은 뒤쪽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일어나던 전제 내에서 누구? A가 일어날 확률이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확률이니까 전체와 사건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똑같아. 하지만 전체가 뭐가 된 거야? 보고 얘기해봐. 전체는 뭐가 된 거야? 뭐 눈깔이 병신이야. 잘 봐. C8 표공간 A, B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S분의 A잖아. 근데 B가 일어나는 전제 내에서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 B만 보는 거야. 맞아? 그리고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여기잖아. 그럼 전체는 뭐가 되냐고. 그럼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A가 일어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 A교 B가 되는 거지. 그 소리는 이번 시간 이야기한 조건 방률은 이런 게 나오면 전체는 누가 돼? B가 되고 사건은 뭐가 돼? 이렇게 된 소리는 이때 이놈을 우리는 조건 방률이라고 이야기해서 조건 방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다가 화살표 빼서 뭐라고 적어놔? 전체가 바뀐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확률은 전체가 뭐야? 표본 공간이었지만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조건 방률은 전체를 뭘로 본다? B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조건 방률 문제가 나오면 잘 봐. 요걸 좀 가끔 이제 착각하는 애들은 이 다음에 나오는 식이 있어. 이 다음에 나오는 식으로 무조건 문제를 풀려고 그러거든? 근데 조건 방률은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문제가 경우의 수로 나오면 경우의 수로 풀어도 어때? 상관이 없는 거야. 꼭 확률 대 확률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조건 방률은 이게 끝이야. 근데 잘 들어. 우리가 여기는 요 놈은 분수지. 그럼 내가 위아래 똑같은 걸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여기다 S분의 1 곱하고 여기다 S분의 1 곱해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여기다 우리가 S분의 1을 곱하면 분모는 뭐가 돼? S분의 B가 돼. 그럼 니네가 지금 배웠던 내용 중에 S분의 B는 뭐지? S는 표본 공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S분의 B는 뭐야? 그래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여기도 그럼 S분의 1을 곱하면 S분의 A 교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S분의 A 교비는 뭐지? A 교비가 일어날 확률. 왜 하나만 하고 또 둘은 대답을 못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얘기하는 조건 방률은 문제가 경우의 수로 나오면 경우의 수로 풀어도 돼. 하지만 확률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때는 뭘로 풀어도 돼? 확률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이야기한 조건 방률은 일단 내용은 이게 끝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A밥이 그러면 머릿속에 뭐만 기억해? 얘가 전체가 되는 거고 이 둘의 교집합이 사건이 되는 거다. 근데 문제가 만약에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면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고 문제가 확률로 나오게 되면 확률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조건 방률이라는 내용 자체는 지금 이게 다기 때문에 얘들아 막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가?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는 전체를 표본 공간으로 쓰지 않는다. 요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시간 얘기한 조건 방률은 아무래도 문제에서 뭘 걸어야 돼? 조건을 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푸는 문제하고는 어때? 문맥이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조건 방률을 만약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잖아. 그럼 조건 방률은 어떨 수 있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조건 방률은 이 식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식만큼 중요한 게 뭐다? 이 문제가 조건 방률이라는 건 뭐야?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서 위태는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알겠어? 첫 번째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건 방률은 얘들아 문제에서 조건을 걸어야 돼. 맞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문맥에 뭐가 들어가? 가정법이 들어가게 돼. 가정법 뭔지 알지? 갑자기 국어 시간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조건 방률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쓰인다고? 가정법이 쓰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법이란 if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할 때 뭐 이런 게 문맥상에 나온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조건 방률 문제는 첫 번째 특징이 가정법이 쓰이니까 뭐뭐 할 때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건 문맥상의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조건 방률 문제가 아니어도 이런 문맥은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 조건 방률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조건 방률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제에서 뭘 걸다 보니까 조건을 걸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확률 문제의 어순이 보통 과정을 말하고 결과에 물어봐. 언더스탠? 하지만 조건 방률은 언제나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조건 방률인 걸 판단 못하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 방률은 문맥의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야?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요걸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밑에가 써놓은 이 말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세 번째 특징이 요즘에 좀 깨져.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야 3, 4년 전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됐거든 문제가. 근데 요즘엔 요걸 살짝 부셨어. 그러니까 평가원이 나온 대로 머리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조건 확률은 결과가 나오고 과정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결과 안에 뭐가 들어가? 과정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이 나와. A교 B가 언제나 어디 안에 포함돼? B 안에 포함돼. 그러니까 전체를 계산하는 과정 내용 안에 사건이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문제가 조건 확률이라는 것만 잘 판단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확률은 전체는 쉬웠지. 사건이 어려웠어. 하지만 조건 확률만큼은 뭐가? 전체 안에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니네가 그 사건을 골라서 올려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악만 된다면 문제가 어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수학적인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조건 확률은 기억해. 첫 번째로 너네가 체크할 거는 요 두 가지를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먼저 나오고 과정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조건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우산 문제라고 있어. 들어본 적 있어? 풀 건 아니고 특징만 볼 거야. 그럼 우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의태가 고등학생이야. 아, 왜 웃어? 아, 나는 뭐 고등학생일 때 없었어? 그래서 밑에가 환희고등학교 나왔어. 어디? 환희고 몰라? 에이, 뭐 이런 씨발 뭐 명지 이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지. 명지 충암 이런 거하고는. 환희는 있잖아 얘들아. 25년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어. 오학군 H고. 이름 뭐 들어본 적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오학군 H고가 왜 조선일보 나왔을 것 같아? 스카이에 130명을 보냈어. 그런 학교야. 그러니까 의태가 반에서 51등 해도 54명 중에 뭐 경희대 가고 그런 거야. 굉장한 거지. 어떻게 생각해? 니네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야? 22명. 거기서 21등 하면 못 가지. 내가 반 1등을 해도 지금 경희대 갈까 말까 한 판에. 그치? 여긴 그랬어. 그러니까 전교생이 600명이면 뭐 그중에 한 580명 정도 대학을 가고 한 20명은 재수. 명진 어때? 거꾸로지. 20명 대학 가고 580명 재수.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고 어쨌든 환희고등학교 왔는데 오늘 그날 비가 온 거야. 그럼 이때가 이제 학교 갈 때 뭐 했을까? 우산을 들고 갔겠지. 근데 이때는 반에서 51등 하는 새끼라서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안 가. 친구 A 집을 갔다가 B 집에서 놀다가 C 집을 가고 자기 집을 간 거야. 언더스탠? 이게 일반적 확률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이태가 A 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이렇게 나와. 이게 일반적 확률 문제라면. 근데 조건 확률은 어떻게 나오냐면 의태가 A, B, C 집을 거쳐 자기 집에 왔다. 자기 집에 와서 우산을 잃어버린 건 안 거야. 근데 이 우산을 A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 그럼 이게 일반적인 확률은 이걸 찝고 우산을 잃어버렸다 얘기를 했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조건 확률은 여기 와서 한 거야. 그럼 우산을 잃어버린다는 전제가 깔린 거지. 전체는 뭐가 될까? 여기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전체는 A집 플러스 B집 플러스 C집이 돼. 맞아 얘들아? 네. 그 중에 누구야? A니까 A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확률이 기본 세팅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얘네가 이 문제가 조건 확률이라는 것만 뭐 할 수 있으면 잘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조건 확률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막 다 어렵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건 확률은 이게 끝이야. 그러면 여담으로 그럼 A와 B 이러면 누가 전체라고? B가 전체고 A가 B가 사건인 거야.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 표현에는 뭐도 있냐면 B와 A도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는 얘기가 어떻게 올라갈까? 그치 이때는 A가 일어났던 전제 내에서 B가 일어난 거니까 우리는 뭐야? A가 전체가 되고 B가 사건이 되지. 그러니까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사실 상관없어.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왜 설명하는 거야? 이 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뭐야?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잖아.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덧셈 정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확률의 정의로 풀면 되다. 하지만 덧셈 정리 자체는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지. 왜냐면 덧셈 정리 자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조건 확률 문제 풀 때는 봐. 니네가 여기는 이 공식에 따라서 문제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어? 일단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니까 전체분의 사건 이건 변함이 없는 거야.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한번 느껴봐 무슨 말인지. 하지만 이 식 자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돼. 내 말 알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조건 확률을 보면 일단 조건 확률의 문제 유형이 총 3종류야 얘들아. 1번이 뭐냐면 표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 다시 뭐가 제시되어 있다고? 세상생 족밥. 조건 확률인 거 몰라도 풀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가 봐봐. 조건 확률 문제가 뭘로 나온 거야? 경우의 수로 나온 케이스가 있어. 세 번째가 확률로 나온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먼저 볼 거냐면 이 시간 얘기한 조건 확률은 봐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기를 볼게요. 79쪽에 발전 8번. 그럼 79쪽에 발전 8번은 이게 뭐야? 지금 이 책은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섞어놔서 그런데 이 발전 8번 문제가 대표적인 조건 확률 문제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한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이 이래.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대. 자, 여기 봐. 그럼 이런 문제 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일단 주머니 그려줘야지. 주머니 A. 자, 주머니 B가 있어. 맞니 얘들아? 근데 이 안에는 흰 공과 뭐가 있지? 검은 공이 있는데 주머니 A에는 흰 공 몇 개? 2개. 검은색 공 몇 개? 이렇게 있고. 자,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몇 개? 3개. 검은 공이 몇 개? 네,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뭐래? 자, 주머니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어디로 넣어? B로 넣고 그 다음 다시 우리가 B에서 뭐야?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하자. 언더스탠? 근데 문제는 이거지. 그럼 이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밑줄 거. 그럼 니네가 볼 거는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뭐뭐 일 때랑 가정법이 들어갔지? 거기다 가정법이라고 써놔. 문제가 뭐야?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분석을 하자. 일단 현재 문제의 정황이 이래요. 여기 주머니 A, B가 있는데 공을 여기서 하나 꺼내서 일로 넣고 또 하나를 꺼낸 거야. 그럼 보통 이게 일반적 확률 문제라면 여기서 일로 넘어간 공이 누구일 때 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문제 뭐라 그랬어? 일단 B에서 꺼낸 이 하나가 무슨 색? 흰색. 이다라는 결론을 먼저 봤지. 그리고 우리는 A에서 B로 넘어갈 수 있는 공은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잖아. 그때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뺐지? 그럼 우리는 일단 이 문제는 첫 번째 가정법이 들어갔고 맞지? 그 다음에 결과가 먼저 나오고 과정이 나중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무슨 문제? 조건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 아까 밑줄 걷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가정법 썼지?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놔? 그 옆에 결과. 그리고 결과 이퀄 전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이 결과가 전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라고 써있지? 거기 밑줄 거. 뭐라고 적어놨다? 과정. 그리고 이퀄하고 사건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 그럼 이 문제는 여기 봐. 무슨 문제인지 해석은 됐어? 자 여기에 흰색 공 2개, 검은 공 5개 있어. 여기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있어. 문제 지금 발단은 여기서 일로 공 하나 옮기고 여기서 이쪽으로 공 하나 꺼냈어. 근데 꺼낸 공이 뭐야? 흰 공이래. 그럼 이 문제의 전체는 뭐가 될까? 꺼낸 공이 흰 공인 거지. 근데 우리가 꺼낸 공이 흰 공이 되는 거는 들어봐. 원래 주머니 B 자체에 흰 공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간 공이 누구든 상관이 없지. 하지만 여기서 일로 넘어간 공은 뭐일 수 있고 흰색 공일 수 있고 그다음 검은색 공일 수 있어. 맞니 얘들아? 그럼 흰색이 넘어가고 흰색이 나올 수 있고 이해해? 그리고 검은 공이 넘어가고 흰색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뭐야? 전체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사건은 뭐였지? 여기서 일로 넘어온 게 흰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그럼 둘 중에 누구야? 얘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근데 문제가 뭘로 나왔어? 경우의 수로 나온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뭘로 풀어도 돼? 이 경우의 수로 풀면 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 흰 공이 하나 넘어가야 돼. 흰 공을 꺼내야 되는 거지? 몇 가지? 2가지. 그럼 흰 공이 몇 개 됐어? 4개 됐지? 또 흰 공이 나와야 되지? 몇 가지? 4가지. 플러스 자 검은색이 넘어갈 경우는 5가지. 그럼 흰 공은 여전히 3개지? 몇이야? 3. 그럼 얘가 올라가면 되니까 얘는 8. 끝.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한 이 문제의 답은 8, 15니까 23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자 분모에 10을 곱하고 얘를 더해라 이거지? 그럼 얘는 답은 23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조건 방규는 잘 들어. 이 폼에서 너네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어떻게? 잘 넣어놔야 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를 잘 기억해 놓고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앞으로 가봐. 자 이제 우리 기본 1번으로 갈게요. 문제 뭐가 나왔지? 표가 나왔어. 근데 이런 문제는 여기 봐 어려워 쉬워. 근데 이것도 살짝 뭐 좀 얘보다는 어려울 수는 있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쉽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봐봐 표를 보면 여기 봐. 그리고 이 조건 관계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절대로 쫄면 안 돼. 왜지? 근데 자꾸 쫄아. 왜냐면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조건 방률은 문제에서 봐봐 가정을 걸어야 돼. 조건을 걸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일반적인 확률 문제보다 어떨 것 같아? 문제가 길어. 근데 우리는 또 문제가 길면 또 어려워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는 지금 조건을 거는 과정에서 문제가 길어지는 것 뿐이지 이 문제가 길어지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표를 보니까 요게 지금 3 맞아? 7 그
그리고 5.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 맞니 얘들아? 그리고 합계가 나왔잖아 옆쪽에. 뭐 합계는 우리가 더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고. 그래서 이거야.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학급 20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대.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A와 B 중 하나를 선택했고 각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 봐. 그럼 이 문제는 얘들아 윗줄은 사실 안 읽어도 되는 거지. 왜? 이 표에 대한 설명이야. 맞아? 그럼 중요한 건 밑에 줄이 문제인 거야. 그럼 문제 볼게. 그럼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자, 남학생일 때 밑줄 거. 그럼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가정법이 들어갔지? 그리고 얘들아 봐봐. 학생을 뽑으면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잖아. 근데 남자는 제한을 걸어버렸어. 그 여자는 지금부터 그림자야. 약간 좀 남아선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 중에 문제가 뭐야? 이 과목을, 그러니까 B를 선택한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럼 이 문제는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남학생이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여기 지금 이렇게 3, 7, 5 이렇게 써있잖아, 얘들아. 경우의 수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 밑에 있는 풀이 잘못됐다고 봐.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그럼 얘들아 봐. 그럼 남학생이 전체 몇 명이야? 그럼 얘는 남학생을 뽑은 거니까 얘가 남학생이 돼야 되는 거야. 10분의. understand? 그 중에 B 과목이잖아. 그럼 B 과목 여기잖아. 7. 답은 10분의 7이야. 굳이 이걸 전체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문제 풀이는 봐봐. 이걸로 간 거야. 근데 문제가 내가 뭐라 그랬어? 경우의 수로 나오면 경우의 수로 가고 확률로 나오면 확률로 가는 건데 우리는 아직 확률로 나온 문제를 풀지 않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확률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문제가 경우의 수로 나오면 그냥 경우의 수로 풀면 돼. 그럼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저게 끝인데? 10분의 7.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표가 나온 조건방률 문제는 무조건 쉬운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해하는 조건방률은 뭐 이런 건데 어렵나? 안 어렵지. 그럼 이제 너네가 한번 해봐. 진짜 안 어려운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76쪽에 1번 문제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자 발전 5번 문제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발전 9번. 근데 얘들아 이 발전 5번은 이런 거야. 아니 방금 네가 표가 제시되거나 경우의 수로 나오거나 확률로 나온다며. 발전 5번은 뭐야? 이걸 보고 너네 표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표를 그냥 말로 써놓은 것 뿐이잖아. 이쪽에 포함되는 거야. 알겠지? 세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쫄지 말고 지금 의태가 얘기한 대로만 풀어. 자, 안 풀린 문제는 뭐지? 또 없어? 아, 좋은데? 자, 안 풀린 문제. 몇 번? 3번? 3번이 뭐야? 발전 3번? 에이, 뻔한 짓이야. 어? 뭐래? 더 풀어봐도 되는데. 너 시간은 충분했지 이 정도면. 야, 발전 3번 말고 딴 건 없어? 아, 요즘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아. 다음 시간부터 민섭이 들어보낼까 그러면? 그럼 분위기가 이러면은 좀 곤란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자꾸 이러면 있잖아. 선생님 떠날 거야. 선생님이 올해 계획을 잡았어야 되나? 뭔데요? 기필코 오키나와와 세부를 한 번씩 다녀올 것이다. 올해 안에. 오키나와는 사실 우리 송태섭의 고향으로서 덕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한번 꼭 가봐야겠어 실제로. 근데 오키나와를 내가 만약에 뭐 구평 이후에 간다. 골치 아파지겠지? 한 달 갔다 올 생각입니다. 한 달? 세부도 한 달 갔다 올 거야. 그럼 선생 교체. 9월인데 뭐 어떡할 거야? 선생 교체한다고 있어야지 그냥. 그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 영어야. 아 그러니까 오늘 영어한테 말을 한 번도 안 걸었구나. 영어. 자, 발전 3번 봐봐. 이거는 그냥 푸는 거지 뭐. 표가 나와 있잖아. 딴 건 다 됐고 일단 뭐야? 발전 3번의 주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컴퓨터 같아. 수혜는 일단 뭐 메인보드가 고장 났냐? 맞아? 네. 아니면 뭐야? 액정이 이렇게 써야겠네. 그러니까 보드 고장이냐? 아니면 액정이냐? 핸드폰인가? 이거잖아. 근데 이게 기간 이내. 이게 그 기간 이후. 이거지?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개수가 여기에 90개, 여기에 50개. 근데 여기 숨겼네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문제는 뭐야? 합계가 나와 있잖아. 그럼 둘 다 몇 개야? 140이지?
네. 그럼 둘 더하기 60이란 얘기야. 예. 그럼 난 이거 그냥 보자마자 문제와 상관없이 A 플러스 B가 얼마? 일단 여기 하나 나왔고. 그럼 잽싸게 너네가 그냥 센스 있게 여기를 그냥 60 빼기 A라고 써도 상관없어.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부터네. 근데 접수된 200건 중 자, 임으로 선택한 한 건이 액정 화면 고장 건일 때 이제 느낌 와? 가정법 들어갔고 보드와 액정인데 액정으로 제한을 잡은 거 아니야? 네. 맞아? 접수 시기가 보증 이내일 확률이 3분의 2 조건 또 하나 줬네. A 빼기 B를 구하래. 그럼 생각해봐. 일단 이 문제에서 언급한 전체는 뭐야? 액정 화면의 고장이니까 여기 아닌가? 네. 그리고 기간 이내니까 둘 중에 누구야? 50. 이거잖아. 그럼 문제가 언급한 그 3분의 2는 뭐야? 자, B 플러스 50분의 50인 거야? 이게 3분의 2란 얘기네. 그럼 여기서 B가 100인 게 바로 나오는데? 아, 쏘리? 25. 그래, 안 그래? 네. 뭐 이걸 또 이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 사실은. 찐따가 아니고 무슨 이유, 왜? 초딩이야? 아, 그리고 명절 때 나와서 공부할 사람 있어? 일요일날? 진짜 하면 안 돼? 해도 돼. 단 조건이 있어. 뭐예요? 이하론한테 연립방정식을 설명해줘. 아니,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연립방정식을 좀 설명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싫다 그랬어. 자, 어쨌든 뭐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와도 좋다. 근데 이게 25가 나왔으니까 얘는 얼마 나오잖아, 그렇지? 네. 좁히면 답 나오지. 문제 될 거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 조건 확률이라는 게 겁을 먹으면 얘들아 한두 끝도 없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쫄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그럼 상훈이 문제랑 발전 6번의 차이는 뭐지?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봐. 말해봐. 이걸 잘 보면 두 문제의 차이인데 이걸 너네가 파악을 해낼 수 있어야 조건 확률을 잘 배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 하나는 그냥 확률 문제고 하나는 조건 확률 문제라는 거거든. 네. 근데 문제만 그냥 우리가 별생 없이 쓱 읽었을 때는 두 문제의 차이점이 없어. 그렇지 않나? 근데 이 두 문제의 차이는 어디냐면 이거야. 상훈이 문제는 상훈이가 자신의 답안지를 뽑고라고 써있어. endm이지? 네. 근데 전체가 5팩토리얼이 돼야 돼. 상훈이 포함.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뭐라고 써있지?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라고 써있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상훈이 문제는 상훈이가 자신의 답안지를 뽑고 그러니까 상훈이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돼. 하지만 여기는 이 문제는 D가 A 걸 가져갔지. 그 이후에 확률이 전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포함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3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야. 상훈이 문제는 5개를 다 배열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너네가 문맥상에 아주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이 파악을 못하면 조건방울 문제를 그냥 확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확률 문제를 조건 방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두 문제를 잘 비교해 놔. 알겠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조건 방울은 뭐 이 정도.